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우리 연구소가 시행하고 있는 노동법 실무 역량 검정, 영어로 토플이라고 하죠. Test of Practical Labor Law. 이 토플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2023년 9월 18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몇 가지 중요한 노동 판결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채용과 관련된 점, 또 해고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이 복수노조 기업에서 이 교섭 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를 차별한 데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흥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채용과 관련돼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강원랜드 부정 채용 사건. 이 채용 비리로 인해서 뭐 사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까지 관련된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그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채용 비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불합격된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그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보고 위자료를 판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항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랜드가 이렇게 부정 채용을 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이 이 불합격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와 기대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그 위자료 액수는 1심 액수보다는 조금 줄어들거나 또 늘어난 사람도 있는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부정 채용이나 채용 비리 그로 인해서 혹시 뭐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관계로 이제 채용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채용 비리 사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게 2016년이었는데, 그때 강원랜드는 그러한 부정 채용에 연루됐던 사람들 약 200명 가까이를 채용 취소를 했습니다. 흥미있죠? 해고 처분한 게 아니고 채용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채용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것이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취소한 시점 이후부터의 그 계약 관계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취소되기 이전에 근무했던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을 또 물을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채용 취소라고 하는 것의 법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해고한다라고 보았더라면 여러 가지 그 해고와 관련된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 점에서 회사로서는 상당히 번거로웠을 거니까 깔끔하게 그냥 채용 취소로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좀 문제를 좀 간명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채용 취소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해고의 성격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채용 취소를 당한 근로자 한 200명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해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그 채용 취소의 효력을 부정하는 그러한 판결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 채용 취소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고 이렇게 부당해고 또는 해고 무효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모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명 모두 패소하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에 그 아주 큰 그 이슈가 되었던 공공부문에서의 채용 비리 사건에 관한 일단 하급심이긴 하지만 서울고법까지 항소심까지 이제 온 걸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의 기준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채용 부정 채용이나 채용 비리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떤 신뢰심을 박탈당한 그런 데 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두 번째 그러한 채용 청탁이나 부정 채용에 의해서 채용 비리로 인해서 취직을 했던 사람들이 회사가 그들에 대해서 채용 취소를 내림으로써 또 자신들은 채용 청탁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볼 때 뭐 누군가가 이 부탁을 하거나 연주를 이용하거나 하는 이러한 부정채용과 관련이 되었던 그러한 취업자들은 모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것이 해고이든 또는 채용 취소이든 관계없이 그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대법원에 가서도 이것이 뒤집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우리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채용 비리라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커다란 이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고 그 뒤끝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고려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채용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하나은행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여기 채용 비리라기보다는 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했다. 이제 이런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성 회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인사부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그 관행대로 남성 직원에게 좀 유리한 그런 식의 이제 시험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이 부정이다, 채용 부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어서 그 인사 담당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는 거기 은행장이 그 당시 은행장이 과연 그러한 부정 채용에 이런 남녀 차별을 하는 데 대해서 관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이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이제 드디어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은행장이 과연 이러한 남녀 차별에 관여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순히 은행의 그 인사 관행에 지나지 않았지 그 은행장 개인이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근데 흥미있는 건 이 은행장님이 평소에 이 남성 사원이 부족하다, 여성이 너무 많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뭐 좋게 생각을 했는지 뭐 그것은 은행장의 개인 의견을 표명한 거지 그걸 가지고 남녀 차별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거기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도 인사부 담당자들이 은행장에게까지 보고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가만히 되어서 이 은행장이 그 남녀 차별을 하는 그 범죄 사실의 공범으로서는 인정될 수 없겠다라는 것이 이제 1심이나 2심에서 판단한 것인데 이번에 그 14일 날 대법원에서도 이 점을 확정해서 이 은행장의 하나은행 전 은행장의 그런 남녀 차별 혐의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채용이 앞에 우리 강원대에서 보듯이 채용 비리, 부정청탁 이런 한 것을 통해서 되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남녀 차별과 같은 그런 불공정한 그런 채용 관행도 자리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재적소의 인재를 뽑는다는 그러한 인사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남녀 차별이라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실무자들이 그러한 것을 진행하려고 할 때 위에 분들이 이런 걸 잘 아시고 그런 원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지 혹시라도 암묵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지시하거나 그것을 또 독려하는 그런 방식의 경영을 하셔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뭐 하나은행 은행장은 뭐라고 할까요? 운이 좋다고 할까요?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점으로 무죄로 되긴 했지만 사실 그것이 유죄로 만들라고만 생각했다면 어쨌든 그 은행장이라는 그 막강한 그 책임과 권한을 생각해 본다면 실무자들에게만 죄책을 묻는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무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서로가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공정한 채용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인사 관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 자동차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역시 이 사건도 한국 GM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지난 7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GM 자동차 회사에서 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회사가 결정하니까 이제 노조 대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농성도 하고. 그런데 한 대의원은 조금 심하게 이 생산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작업을 중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결국 근로자들이 이제 조퇴를 하게 되고 생산 라인이 가동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40대 분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아주 많은 피해, 즉 350명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 작업을 중지시켰던 그 노조 대의원에 대해서는 해고를 내렸고,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의 조합원들,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는 정당하다. 아주 그것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기타 그 징계,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뭐 제가에 비해서 양정이 과도했다, 징계가 과도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더니 중앙노동위에서는 해고도 부당하다. 해고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회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노위의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에 대한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판결이 나왔는데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7일 날 판결이 나올 때 회사가 패소하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40대 분의 생산 차질이 있고 350명의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었다. 이건 막대한 피해는 맞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노조가 회사하고 차량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합의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더 많은 근무 시간을 바침으로써 그 입었던 손실을 만회했을 것이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달 그 현대자동차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그런 비슷한 판결을 내렸죠. 고정비용 손실이 있었을 거라는 그 사용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그 뒤에 생산을 늘림으로 해서 만회될 수 있다. 자동차의 그 생산과 영업의 특징상 그것은 생산 내 차질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지난 기간에는 다 만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해서 그 손해 산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던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아마 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도 그 대법원 판결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고에 대한 징계 양정이 좀 과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결국 손해를 입힌 것에 비하면 과도한 손해가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손해가 만회되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징계 해고까지 간 것은 과도하다. 그래서 이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측에 사용자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고 이제 우리 판사들도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산 라인을 중지한다. 이건 사실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노무주의라는 것은 사용자 측의 권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노조에다가 이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그냥 평소에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 노동 강도가 심해진다는 이런 그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작업 중지를 시켜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좀 지나친 행동이죠. 그런 문제들은 고충 처리라든가 노사 협의를 통해서 푸셔야지 그걸 작업 중지를 시킴으로 해서 회사에 생산 차질을 준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사건이 여러 번 나와가지고 결국 그런 작업 중지를 했던 대의원들이 뭐 1억, 2억씩 이렇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이런 판례들이 이미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GM도 결국 그 생산 차질을 준 작업 중지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뒤에 손해가 만회된 것을 감안할 때 해고까지 간 건 조금 지나친 징계다라고 하는 이런 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 판결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노조나 사용자나 이런 판결의 태도를 잘 보시고 서로 간에 합리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아주 재미있는 판결입니다. 복수노조와 관련된 그러한 판결인데요. 광주지법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지난 11일 날 밝혀진 사건인데요. 광주지법에서 이 한 복수노조가 있는 기업, 소수노조는 산별노조, 금속노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별 노조가 그 교섭 대표 노조가 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섭 대표 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면서 소수 노조 쪽에 그 교섭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잠정 합의안이라든가 또 교섭 종료 후에 어떤 협약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 소수노조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라는 이유로 금속노조에서 이 교섭대표 노조에 대해서 5천만 원 위자료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지법에서는 그것이 교섭대표 노조가 잘못했다. 이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수노조에 대해서 이 400만 원 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1심에서는 3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400만 원으로 위자료를 100만 원 늘려준 것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노조 있는 기업에서 이 교섭대표 노조가 유의하셔야 될 판결이죠. 당연히 법적으로 공정대표 의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한 공정대표 의무의 의미가 무언가 이번 판결에서는 교섭 요구안을 만들든지 또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든지 또 교섭 종료 후에 그 협약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소수 노조에게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수 노조 있는 기업들에서 이 대표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이러한 공정 대표 의무를 잘 지킴으로써 이렇게 소수 노조에 대해서 불합리한 차별하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 그러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복수 노조에서의 이 교섭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갖다가 노조 측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사용자가 개별 교섭을 할 건지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섭 대표 노조로 탄생됐을 때 선출되었을 때 이 교섭대표 노조가 자신의 의무인 공정대표 의무를 잘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 사례에서 이 교섭대표 노조가 되게 되면 그 사용자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이런 입장에서 그 소수 노조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노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에게 항상 부탁을 합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이것은 잘못하면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부터 이 교섭대표 노조와 교섭은 하긴 하지만 그러한 교섭의 절차라든가 나중에 교섭의 결과로 나온 협약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수 노조에게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노사 간의 어떤 상황에서 이 소수 노조가 좀 빠지지 않도록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것 이것이 복수 노조 있는 기업에서 좀 안정적으로 노사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노사관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사실 복수 노조도 결국 복수 노조 상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노조는 결국 뭉치는 게 힘이다라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결국 단일화되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한 기업에서 하나의 노조와 한 사용자가 서로 하나의 단체 교섭으로 인한 단체 협약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노사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복수노조 체계가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10여 년 조금 지난 상황에서 뭐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차별 문제로서 나타나고 아주 그 나쁜 경우는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그러한 차별을 이용하려고 해서 복수노조 사이를 나쁘게 하는 이런 것은 나중에 그 부메랑이 결국 사용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 노사관계가 불안하면 사용자가 아주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수노조 기업에서도 좀 노사관계를 안정화시켜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용자의 책임 또 교섭대표 노조의 책임을 잊지 마시고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 보도문에 개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또 기자님들이 성실하게 보도를 해주셔서 재미있는 흥미있는 판례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